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협력하는 의사소통의 첫 번째 지문이었던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지문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지문인데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이제 타협하는 그런 과정을 협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협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상에서도 협상의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과정은 첫 번째로는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을 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또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단계가 시작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생각해보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가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해결 단계가 있습니다. 해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협상이겠죠.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가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알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밑줄을 칠 부분만 밑줄을 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굳이 필기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협상은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밑줄 한번 칠게요. 네, 협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의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협상의 개념과 정의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중 하나를 통해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 속의 상황인데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 아파트에 나 아파트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서 테니스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가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는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서로 자주 오간다. 그런데 최근 가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나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위 상황에서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두 아파트 대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여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협상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협상의 목적이 되겠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두 아파트 사람들 모두 여가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협상의 절차는 크게 시작 단계, 그다음에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협상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가 아파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 아파트 대표 볼게요. 나 아파트 대표는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 단계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시작 단계. 시작 단계에서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우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가능성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아보자면요. 이 부분이죠. 최근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고요. 갈등의 원인. 그리고 나 아파트 대표가 이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조금 어떤 과격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상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너무 극한으로 치닫지 않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득을 보면서 상생의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나 아파트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은 아닙니다. 네,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 이 양측 모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을 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위의 시작 단계에서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증가에 따라 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점이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놓고 가 아파트 대표는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나 아파트 대표는 나 아파트 주민 역시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테니스장 이용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는 한편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조정 단계는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단계로서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어휘가 있는데요. 바로 이해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고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 뭐 이런 어휘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헤아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뭐 헤아려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이득과 손해를 보는 관계입니다. 그 이득과 손해가 이제 얽혀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라는 말은 약간 정치적인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문맥 속에서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협상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되면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한 편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파트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 아파트 대표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나 아파트 주민들까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므로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 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었냐면요.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 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파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대안 첫 번째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을 듯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게끔 하면 조금 사람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돈을 더 낸다고 해도 이 가깝다는 것의 편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더 주고 이용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 가느니 여기 이용하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모로 좋으니까 과연 수요 감소 효과가 일어날지 그것이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대신 저희가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 혼잡한 시간대에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나 아파트 주민들께 할애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파트 대표가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죠. 또 예약 제도가 시행되면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의 여가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께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말고 한 30% 정도 안 될까요? 대신에 우리 아파트의 여가시설도 가 아파트에게 전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 아파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제안이죠. 네, 이런 협상 방식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더니 좀 해결이 되겠죠. 위의 조정 단계에서 가 아파트 대표와 나 아파트 대표는 각각 근거를 들어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 아파트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나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가 상대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잡한 시간대에 최대 수용 인원의 20%를 양보함으로써 나 아파트 대표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나 아파트 대표는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가 아파트 대표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후 새롭게 제시한 예약 제도와 수용 인원 할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할애 비율을 더 높이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정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해결 단계에서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해결 단계는 합의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협상 참여자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라고 했어요. 가 아파트 대표 볼게요. 저희 주민들도 나 아파트 단지 내에 여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니 좋습니다.
그럼 이를 고려하여 수용 인원의 30%까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나 아파트 대표도 좋습니다. 저희 단지의 각종 여가 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또 최종적인 합의안이 되겠습니다. 네, 위의 해결 단계에서 두 아파트 대표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 아파트 대표는 나 아파트의 여가시설 개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수용 인원을 30%로 늘린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나 아파트 대표는 이를 수용하면서 가 아파트 주민들도 나 아파트의 각종 여가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대요. 이처럼 마지막으로 밑줄 한번 더 치겠습니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여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된다. 둘 다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 둘 다 어떤 플러스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한쪽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활동에서는요, 1번 부분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고요. 조금 더 힘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번만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고요. 협상의 개념과 절차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아까 우리 지문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협상의 절차 볼게요.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측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정 단계는요,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단계로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런 단계가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고왕입니다. 요즘 선생님이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내고왕에서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협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 내고왕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한쪽만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양쪽 다 어느 정도 조금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제품을 써보지 못한 그런 고객들에게 그 제품을 써보게끔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이윤이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고왕 통해서 이 조정 단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단계 볼게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합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둘 다 상생의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곧 보게 될 텐데 얼른 학교에 나오셔서 반갑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반들도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무튼 출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